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 또는 불필요한 소리를 지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조금 지우고 싶다고 하면 과연 지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부분을 원하는 대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짧은 찰나에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핸드폰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스피커폰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스피커폰은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소리가 공기 중으로 퍼졌을 경우에 그 소리가 그 마이크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현상, 이런 현상을 피드백 또는 뭐 루프가 돌아왔다, 하우링이 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에코가 돈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 현상은 항상 음향 장비들 사이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소리를 없애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헤드폰을 요새 또 꼈는데 뭐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캔슬하고 내 안에서는 조용하게 듣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캔슬해서 내가 조용하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에서 특별한 주파수를 쏴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소리를 없애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 적용을 하고 있는 뭐 제가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좀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짤막한 뭐 다 보여줄 수가 없죠. 당연히 방송국이니까 되게 짤막하게 어느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그런 기능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여러분들 잘 뭐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공기 중에서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압축과 팽창, 그러니까 기압이 압축이 됐다가 팽창하는, 공기가 압축했다 팽창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귀에 전달이 되는 건데 누군가가 압축을 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팽창을 해버리면 압축을 했을 때 팽창을 하는 순간에 그 소리는 중성이 되겠죠. 그렇죠? 압축과 팽창이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소리는 계속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소리를 없애는 방법은 압축을 할 때 누군가가 팽창을 만들어 버리고 누가 팽창을 하고 있을 때 압축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상쇄가 돼서 소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공기 중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 신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 신호상에서도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가 반복하는 것이 오디오 신호인데 누군가가 플러스 신호를 주고 있을 때 마이너스 신호를 넣어버리고 다시 마이너스 신호를 주고 있을 때 플러스 신호를 넣어버리면 그 신호는 중성이 되면서 0이 되면서 아무런 소리가 없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없애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위상 반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상이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별 시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폴라리티라 그래서 극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극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위상이 반전됐다는 얘기는 이제 폴라리티가 바뀌었다, 극성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out of phase라고 영어에서 쓰기도 해요. out of phase 그러면 phase가 플러스 phase가 out 됐다, 마이너스 phase로 됐다, 마이너스 phase가 플러스 phase가 됐다. 그래서 phase 자체가 서로 반극화가 되어 있는 거를 180도 out of phase, 그러니까 180도 위상 반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폴라리티, 극성이 바뀌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현상. 그래서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반대되는 파형을 합치는 순간에 없어지는 파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한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그 음악에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리를 입힐 건데요. 그럼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소음이 있는 비행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비행기 속에 탔거나 아니면 비행기 공항 근처에서 음악을 듣는 환경이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비행기 소리를 다른 트랙을 하나 더 써서 없앨 수가 있어요.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들으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지난번에 마이크가 여기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들렸다는 소리가 있어서 마이크가 안 걸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세 트랙이 보이시죠?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음악입니다. 네, 공짜 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번 트랙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인지. 네, 그냥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두 번째 트랙을 섞어버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있는 비행기 속이나 또는 공항 근처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음악을 듣는다고 치면 이 두 번째 트랙처럼 비행기 소리가 섞여 있겠죠.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랙,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트랙은 아까 이게 음악이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지금 비행기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트랙을 제가 추가를 할 건데, 세 번째 트랙은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게인이라는 걸 달아놓고선 이 페이즈 인버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페이즈를 인버트 시켰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똑같은 소리인데 위상을 반전 또는 폴라리티를 반전시킨 신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트랙은 똑같은 아까 그 비행기 소음이에요. 비행기 소음이 세 번째 트랙에 들어있는데 이 비행기 소리 세 번째 트랙을 제가 역위상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플러스 신호를 마이너스 신호로 바꿔놓고 마이너스 신호를 플러스 신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트랙과 3번 트랙은 동일한 소리예요. 동일한 소리인데 이 동일한 소리라면 소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소리가 합쳐지는 순간에 레벨이 쫙 올라가야 돼요. 레벨이 동일 신호일 경우에는 한 6dB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공기 중에서 떠도는 소리일 경우에 3dB 상승하지만 이런 같은 시그널 쪽에 있을 경우에는 동일 신호 같은 경우에 6dB 정도가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위상을 만든 다음에 폴라리티를 반전시킨 다음에 극성을 반전시킨 다음에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 레벨을 쭉 올려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음악과 비행기 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세 번째 트랙을 올리면 올릴수록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제가 올려볼게요. 천천히. 전혀 안 들리죠? 비행기 소리가요? 자, 이걸 줄여볼까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키우면 다시 없어지고요. 그렇죠? 아예 들리지 않죠? 아예 들리지 않죠? 이 상황에서 줄이면 들리고요. 키우면 소리가 없어지죠. 이렇듯이 단순하게 위상이 반전이 되면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페이즈를 리버스 시켜서 소리를 합쳐서 캔슬레이션 시킨다 그래요. 소리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산수, 수학 정도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어려운 게 들어오죠.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 페이즈를 리버스해서 합치면 소리가 없어지겠지 하지만 원본 소리를 수음한 다음에 내가 뒤집어서 합치려면 프로세싱이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공기에 있는 소리를 내가 수음을 해서 뒤집어서 프로세싱을 해서 내주면 이 소리를 두 개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소리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기 중에서 있는 소리를 마이크로 수음해서 내가 그것을 역위상을 시켜서 공기 중에 다시 소리를 내줘서 이 공기와 공기에 있는 것을 부딪히게 만들어서 소리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프로세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이 프로세싱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채널에서 프로세싱이 똑같은 프로세싱이 걸린 상태에서 시차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레벨을 올리니까 완벽하게 캔슬아웃이 됐지만 실생활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것을 수음을 한 다음에 그걸 프로세싱을 해서 캔슬을 해주는 그런 환경일 경우라면
레이턴시, 딜레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딜레이를 추가를 해볼게요. 똑같은 환경에서 딜레이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식의 현상이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채널 내려놓고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노이즈가 그대로 있죠? 이걸 올리면 없어져야 돼요. 제가 올려볼게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시는 딜레이를 지금 켰거든요. 제가 여기에 딜레이를 켰거든요. 딜레이도 많이도 안 줬어요. 0.1ms의 아주 미세한, 소리로 친다면 0.1ms면 1ms가 30cm니까 한 3cm 정도 시차, 공기가 3cm 정도 여기서 수음되고 3cm 이동하고 나서 소리를 내준다는 3cm 정도의 시차만 주어줘도 지금처럼 캔슬을 못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캔슬을 못합니다. 물론 저음은 좀 캔슬이 됐지만 중고역은 살아있죠. 제가 딜레이를 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딜레이를 빼니까 완벽하게 캔슬됐죠. 딜레이를 빼면 완벽하게 캔슬되지만 딜레이를 넣는 순간 살아있어요. 딜레이를 빼면 없어지고 딜레이를 넣으면 생겨요. 이뿐만이 아니라 딜레이뿐만 아니고요. 솔직히 여기서 수음되는 소리와 프로세싱이 돼서 음색이 바뀌거나 아니면 공기 중 이 공간에서의 울림이 있으면 캔슬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서의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수음되는 소리와 공간의 울림이 합쳐져서 변형된 소리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캔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리버브라는 것을 추가를 했어요. 리버브는 잔향을 만드는 기계죠. 그래서 잔향 만드는 기계를 추가했을 경우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또는 캔슬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캔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버브를 이번엔 켜볼게요. 리버브를 키면 캔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지금 완벽하게 캔슬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소리가 캔슬됐어요. 이제 리버브를 넣어볼게요. 빼볼게요. 넣어볼게요. 빼볼게요. 이렇듯이 실생활에서 공기 중에서의 그 공간에서의 울림이 추가가 되면 캔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는요. 이게 지금 보신 간단한 실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딜레이도 있고 리버브도 있겠죠. 공간이라는. 그래서 이 둘 다 켜게 되면 아주 가관입니다. 보세요. 전혀 안 됩니다. 세 번째 채널을 아무리 왔다 갔다 그래도 오히려 노이즈가 추가될 뿐 줄어들질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리버브 끄고 딜레이 끄고 레벨을 올리면 완벽하게 캔슬되죠. 음악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죠. 이렇듯이 사실은 단순하게 페이즈를 리버스한 다음에 합치는 것만으로는 소리를 없앨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헤드폰에서의 에코 캔슬, 노이즈 캔슬링 하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공간이라는 것을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헤드폰 안에는 이 공간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소리가 수음되는 마이크가 헤드폰 쪽에 있습니다. 소리를 수음한 다음에 이 수음한 마이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 헤드폰 안쪽으로 유입되는 노이즈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각 제조사마다. 미리 계산을 해놓고 거기 아까 같은 지금 같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헤드폰 안에서의 울림 또는 시차,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헤드폰 안쪽까지 들어올 때의 시차를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헤드폰을 끼고 있다면 우리의 귀 모양이나 이 두상의 모양에 따라서 완벽한 밀폐가 안 될 수도 있고 살짝 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변수 때문에 에코 캔슬링이라고 하는 이 캔슬레이션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의 그 제조사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DSP 칩이라는 걸 넣어놔요. DSP 칩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이제 일종의 프로세서, CPU와 비슷한 거예요. 오디오를 처리하는. 그 칩을 넣어놓고 그 칩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 안쪽에 유입되는 노이즈가 어떤지를 보고 그 노이즈를
밖에 있는 소음과 분석한 다음에 매칭을 시켜서 그것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제조사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식의 그 캔슬레이션 하는 데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소리를 캔슬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본을 잘 재생을 시켜놔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이 방식은 뭐냐면 노이즈에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음이 있더라도 원음의 노이즈가 유입되고 있더라도 그러면 유입된 노이즈만 추가를 해서 없애는 방식에서 원본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이런 프로그래밍을 누가 잘 짰느냐에 따라서 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음질을 보상을 하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헤드폰 같은 경우 더 어렵고요. 이어폰 같은 경우 더 쉬워요. 이어폰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정말 이어 커널 웨이도 상에서 생기는 공명만 생각해서 계산해서 캔슬 아웃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물론 사람의 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캔슬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완벽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헤드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귀 모양, 귓바퀴 크기, 그렇죠? 그 다음에 밀폐 정도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DSP 칩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을 제거하고 있어요. 프로오디오 쪽에서는 이런 걸 이제 에코 캔슬링, 그러니까 오디오 어쿠스틱 에코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공간에서 생기는 그런 울림들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 캔슬아웃 시키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소리와 그 다음에 내가 캔슬하고 싶은 소리를 찾아서 수음을 한 다음에 둘을 섞어서 없애는 방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그 방송국에서 의뢰를 받아서는 그쪽에서 좀 해결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서 좀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자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방송국인데 공개홀이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공개홀이 있어서 앞에 이제 패널들이나 가수들이나 이제 그 진행하는 MC가 있는 상황이고 바로 앞에 정말 2m 앞에 객석이 있어요. 1m, 2m 앞에 객석이 있고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앉아서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제 환호하는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문제가 뭐냐면 공개 방송의 그 라이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수음하는 마이크,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하기도 하고 이펙트 마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방송국 분들이 이펙트, 그러니까 그런 효과음들이 잘 나야지 방송이 좀 사니까 이펙트 마이크라 표현하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앰비언트 마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앰비언트라 그러면 이제 주변 소음을, 주변 소리를 잡는 마이크를 앰비언트라고 하는데 AMB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이크를 설치해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 얘기하는 게 다른 공개홀이나 다른 데에서는 방송이나 녹음을 위주로 하게 되면 밖으로 출력되는 스피커의 소리를 굉장히 작게 해서 녹음되거나 녹화되는 퀄리티를 높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라이브 공연처럼 해요.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소리가 객석에서 공연장처럼 때려주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그 객석에다가 마이크를 약 8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객석의 박수 소리나 환호 소리를 갖다가 수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수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객석에서 박수 치는 소리에 그 마이크에 수음이 되겠죠. 그래서 앰비언트 마이크 또는 이펙트 마이크라고 하고 있는 객석 수음용 마이크에는 보통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수음이 돼요. 단지 방향성을 객석에다가 놓고 객석에 좀 가까이 놔서 객석 사람 소리가 크게 잡히고 스피커의 소리가 좀 작게 잡히도록 하지만 이 공개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작아서 메인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그래서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최신의 기술들을 좀 적용을 시켜드려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부여를 해서 그런 것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8개의 앰비언트 마이크가 설치가 됐는데 정말 그 패널들이나 가수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마이크 소리가 그 홀에서 굉장히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앰비언트 마이크에서는 아예 수음이 안 되고요. 아예 수음이 안 되고 청중이 반응할 때만 레벨 미터가 쫙쫙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컨슈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위한 마이크 같은 헤드폰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론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 역위상이 되어 있는 신호를 합쳐서
중성으로 만들어 소리를 없애는 기술이지만 공간에서의 울림과 변형된 소리를 분석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그 소리를 캐치한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서 캔슬아웃 시키는 것은 최신의 DSP 기술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사람이 없이도 혼자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캐치해내는 그런 마이크 기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뽑아서 쓰고 나머지는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캔슬레이션 기능들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동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퍼포먼스 아웃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객석 거리도 너무 가깝고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 이렇게 정말 이 정도로 가까운 공연장은 처음이라 가지고 하면서 이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이게 어딜 봐야 되는 거야, 어딜 봐야 되는 거야 했는데 네, 여기 스테이들이 있어서 다 폭탄이어서 어딜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와, 역시. 네.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파이팅!